말할 것도 없다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해요. 세상에 이거 뭔 짓인가 몰라. 네,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한 개라도 잡아야 되니까. 물건을 한 개라도 지금 살려야 되니까. 오늘 새벽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북부 지역에 강한 장맛비가 내렸고 제주를 비롯해 남부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 피해 상황 짚어봅니다. 이정훈 KBS 기상전문기자,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얘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정훈 기자, 지금 비 많이 오는 지역 구체적으로 어디죠? 예, 밤 사이에 그 중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던 구름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남지방에 지금 다소 많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네. 어제보다는 그래도 강도가 좀 줄어서 지금은 한 시간당 10mm 정도입니다. 현재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 수영구 밀락해변입니다. 먹구름이 아래로 깔려 있는 가운데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휴가철이어서 인파로 몰릴 때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적한 모습입니다. 네. 예, 다음 지금 화면이 좀 고르지 않습니다. 예, 군데군데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상태가 안 좋은데요. 다음으로 남한강이 흐르는 충북 단양의 도담산봉 모습 안 넘어가네요. 예, 지금 일단 비 상황을 그러면은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레이더 영상을 보면서 비구름의 이동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실제 비구름의 이동 모습인데요. 네. 네. 동쪽으로 많이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남동쪽으로 빠지면서 지금은 보시면 주로 영남 지방 쪽에 비구름이 있고요. 네. 다행히 남해상 쪽에 붉게 보이는 강한 비구름 때는 일단 남해안 쪽은 스치지 않고 다행히 바다 쪽에 바다 걸쳐져 쪽으로 있어요. 지나갈 것으로 네. 보입니다. 자, 지금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로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심각 단계는 우면산 산사태가 났던 2011년 이후에 그 정도 돼야 9년 심각 만에, 단계. 그렇습니다. 9년 만에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요. 네.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산사태 위기 경보는 보시면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진 심각 단계가 4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현재 제주도만 주황색으로 표시된 제주도만 경계, 그러니까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단계고요. 나머지 16개 시도가 모두 현재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산사태 특보를 발표하는데요. 보시면은 경보가 발표된 곳이 7곳, 그리고 주의보가 64곳, 모두 71개 시군구에서 지금 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네. 보시면은 지난 주말에 많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전남, 광주 전남 일대, 그리고 네. 어제 오늘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과 충청 지역 위주로 많이 수도권은 분포했습니다. 경기 동남부 쪽이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네.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직 산발적으로 비가 또 내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을 KBS에 보내오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에 새로 들어온 제보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로구 안양천의 모습입니다. 밤사이 폭우로 수위가 많이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서초구 양재천은 하천 옆 산책길까지 범람했는데요. 나무도 물에 잠겨서 윗둥만 간신히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충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시 무심천은 다리 위로 물이 올라왔고요. 네, 낙동강 상류, 경북 상주시의 이안천은 기찻길 바로 밑까지 물이 차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마을과 연결된 다리가 잠겨서 일부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하천변 차도에 물이 차올라서 주차돼 있던 차량들이 침수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도 볼 수 있듯이 피해가 좀 큰 모습인데요. 좀
폭우 피해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인명피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42명이 사망하거나 실종이 된 상황입니다. 네. 31명이 사망했고 11명이 실종 상태고요. 네. 춘천 의암댐 선박 전복 사고 그 실종자가 1명 더 추가로 발견이 돼서 네. 4명이 지금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사망이 이제 4명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주택이 5천여 채가 침수가 돼서 이재민이 7,500여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7,500여요. 네, 그리고 산사태가 700건이 지금 넘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응급복 보통 이렇게 비 피해가 크면 현장에 응급복구가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응급복구 완료된 곳이 56%. 피해 적이 너무 커서 응급복구가 지금 별로 안 된 건가요? 네, 그 완전한 복구가 아니라 응급 복구기 때문에 빨리 네.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구가 좀 이렇게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응급 복구를 해봐야 사실 소용도 없는 또 상황인 쓸려 것처럼 내려오니까. 계속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전국의 시설 피해가 지금 한 2만여 건이 발생했는데 응급 복구율이 56%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여의도 면적의 90배가 넘는 90배가 넘는. 예, 농경지가 지금 침수되거나 파묻힌 상황인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지에서 물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네. 물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눈에 띄는 게 지금 댐 방류로 인한 지금 피해가 있다고요. 그런데 네. 보통 댐 방류하면 아랫지역에 미리 고지하잖아요. 예. 고지했는데도 이렇게 피해가 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지난 주말에 범람이 있었던 곳이 섬진강 하류의 하동 그리고 낙동강 하류의 합천 지역인데요. 네. 두 곳에 좀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작은 지천이 큰 강으로 만나는 합류하는 지점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천에서 계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강에 댐이 상류에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지천이 강으로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면서 이쪽에 범람이 된 겁니다. 근데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두 곳에 또 차이점도 있어요. 네. 낙동강 같은 경우는 모래 제방이다 보니까 이 제방이 터진 것 같고요. 섬진강은 설계 자체가 제방 높이가 다른 곳 하류보다 좀 낮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넘친 건데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섬진강 쪽 같은 경우에는 당시 그 하류 지천 쪽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서 네. 지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댐도 같이 방류를 마침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맞물려서 피해가 좀 커진 것 같다. 그런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나요? 그래 조금 뭐 전문가 얘기로는 조금 댐 방류를 늦췄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번에 논란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강 보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4대강 보 때문에 피해가 컸다라는 쪽의 주장이 있고 또 다른 전문가 그룹에서는 무슨 소리냐? 4대강 보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피해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요. 지금 이제 4대강 논란을 벌일 때냐. 지금 복구가 급한 상황인데 네. 이런 이제 국민들의 지탄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4대강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시각이 좀 엇갈리고 네.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얘기할 때는 섬진강에 수해 피가 난 것은 네. 4대강 사업에 섬진강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보가 없어서 그렇다. 네, 보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러면 낙동강에서 그러면 수해 난 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낙동강에는 보가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동안에 4대강과 사업과 관련해서 두 차례 감사가 있었고 네. 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걸 또 구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홍수 효과에 대해서 조금씩 뉘앙스가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는 홍수 예방 효과가 별로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감사에서 네. 그다음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 홍수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이제 원래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주 평가 대상은 사실 아니었고요. 그다음 또 감사원 감사를 할 때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뭐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뉘앙스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조사할 때는 그렇고 그렇다면 전문가 그룹도 당연히 갈리겠네요. 네, 전문가 그룹도 사실 좀 상황이 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 효과가 있느냐,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보가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보가 설치가 되면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아놓는 거니까. 예, 강물의 흐름을 막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보가 위치한 곳의 상류 쪽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수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경남 창녕에 있는 경우에 보가 터졌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한 축으로 있는 반면에 네. 다른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4대강 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그냥 넘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수압이 높거나 안 높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그냥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리고 또 긴 장마로 이 제방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물에 많이 젖어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 파이핑 효과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보가 그냥 터진 것이다. 제방 관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4대강 보 위치를 왜 굳이 그렇게 큰 데다가 보를 하느냐, 지천에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를 설치하는 위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홍수 조절 기능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주로 홍수는 그러니까 수해를 입는 지역은 지류 지천에서 수해를 입으면 지류 지천에 관한 홍수 예방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4대강 사업은 그냥 원래 본류에다 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도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정반대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원래 사업을 다 했더라면 지류지천까지 원래 다 했었을 것이다. 왜 4대강 사업 막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류지천부터 먼저 하자고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왜 본류만 했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지금 겁니다. 말이 나와서 아마 이번 장마가 끝나고도 이걸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검증 작업이 아마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종훈 기자, 49일째 지금 장마입니다. 맞습니다. 예. 작년도 그렇고 이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긴 거예요? 예, 지금 6월 24일에 중부지방 장마가 시작했는데 오늘로 진짜 49일째입니다. 네. 오늘 기록이 역대 최장 장마가 이제 동률이 됐고요. 가장 늦게 끝난 기록이 원래 8월 10일이었는데 오늘 경신한 거죠, 이제. 네. 원인은 이제 좀 그래픽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마철 전반기 일단 장마 전선은 이렇게 북쪽의 상층의 찬 공기하고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네. 올해 장마 전반기까지만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후반기, 그러니까 7월 하순 무렵부터입니다. 남쪽에서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치고 올라오는데 네. 보통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상층의 찬 공기도 빠지면서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가 끝나야 돼요. 네. 근데 올해는 상층 찬 공기가 저렇게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로 틈이 좁아지겠죠. 그 사이로 수증기가 더 높게 발달하면서 7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고요. 네. 상층 찬 공기가 안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반도 부근에 장마 전선이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상황이 참 특이한데 올해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22년 전에도 이런 여름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과거 뉴스를 한번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년 전. 예. 그동안 끝날 듯 이어지던 장마가 오늘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기문 기자님. 장마 전선은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제주도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600km나 떨어져 있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오늘 장마가 끝났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7월 28일에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올해랑 다른 게 아니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또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지리산 일대를 강타한 집중폭우로 야영객 1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실종되는 막대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뚫린 듯이 반년에 내릴 비가 하룻밤 사이에 쏟아졌습니다. 무려 620mm. 대전 갑천변 저지대 가옥 수십 채가 침수됐고 공주와 부여 논산 지역에서도 하천 제방이 붕괴되고 농경지 100여 헥터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치강 주변은 말 그대로 물바다입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제방으로 흙탕물과 나뉘어진 녹색의 물바다에 집과 들판이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기습호우가 또 광주 전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최고 120mm의 비가 내리면서 영광 불갑천의 제방이 붕괴되는 등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시면 올해랑 거의 연도만 다르고 시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지역도 거의 다 옮겨가면서 거의 비슷하게 폭우가 이어졌는데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장마가 끝났다고 발표는 했지만은 그 뒤에 장마 전선처럼 이런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 부근에 형성이 되면서 비슷한 시기에 계속 이렇게 폭우를 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피해도 컸는데요. 피해 상황도 한번 기상 그래픽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보시면은 지금 그래픽이 잠깐 좀 오류가 있어서요. 그래픽이 잘못 나갔습니다. 다시, 이건 장마 전망 그래픽을 지금 보여준 거고요. 예.
당시에 거의 서울에 한 달 동안 1,2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30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피해가 커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예. 방금 전에 그래픽이 잠깐 잘못 나갔었는데 네. 이번 비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최장 기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일단 내일 넘어가면 최장 기록이죠. 네. 일단 내일은 비가 잠시 주춤하는데 네. 장맛비는 아니고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다만 소나기도 꽤 셀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보시면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13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중부지방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번에 14일 금요일 그리고 15일부터 17일까지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연휴잖아요. 네. 이때 주말까지 중부지방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휴가 기간인데 계속해서 주말에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역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 예상대로라면 올 피서철은 계속해서 비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예상대로 된다면 맞습니다. 저 걱정되는 게 혹시 또 이번에 장마 끝나고 태풍 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어제 일단 태풍이 하나 지나가고 네. 6호 태풍이 또 어제 바로 발생을 했었어요. 어디서 발생했죠? 타이완 남서쪽 해상인데요. 네. 이게 다행히 오늘 오후에 중국 남부에 상륙하면서 바로 약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 태풍은 일단 영향이 없겠는데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장마 전선을 또 발달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이후의 태풍은 보통 1년에 한 3개 정도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데 아직까지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예년에 보지 못했던 그런 오랜 기간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추가 이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심보다는 어떤 지역, 시골 이런 쪽에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많겠죠. 도심도 사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산 주변에 있는 경우, 특히 네. 경사면이라든가 네. 절개지에 있는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산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네. 같고요. 지금 인명피해가 계속 산사태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급적 산에 가시거나 계곡 가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사지 근처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이 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물이 갑자기 많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위험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장마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 같다고 하니까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